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리액트 시작하기, 리액트 프로그래밍 입문 과정을 담당하게 될 박용준 강사입니다. 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하고 있고요. 닷넷 코리아 이름의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액트 JS 시작하기 이름으로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리액트는 현재 제 강의 시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에서 그 첫 번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은 리액트에 대해서 이미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리액트를 빠르게 사용해 보는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를 한 줄로 정의하면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리액트는 페이스북에서 만들었거든요. 페이스북에서 만들었는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유저 인터페이스, 즉 줄여서 UI를 담당하는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액트를 얘기할 때는 리액트는 웹과 모바일을 위한 하나의 완성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리액트를 사용하게 되면 웹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흔히 우리가 말하는 웹과 앱을 한꺼번에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언어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바로 리액트입니다. 리액트하고 일반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앵귤러가 있어요. 리액트는 앵귤러, 블레이저와 같은 프레임워크가 아닙니다. jQuery와 같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jQuery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향상된 기반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는 거죠. 그리고 리액트는 MVC와 같은 디자인 패턴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를 한 줄로 영어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리액트를 리액트 공식 사이트인 reactjs.org 사이트에 가보면 한 줄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뭐를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위한 UI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리액트 자체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하지만 리액트에 플러스 또 다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완성된 웹 또는 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리액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고요. 인터랙티브한 UI를 제작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페이스북에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오픈소스로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페이스북에는 리액트를 오픈소스이지만 리액트를 전문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개발팀이 있어요. 즉 페이스북에서 개발팀을 꾸려서 오픈소스를 계속해서 오픈소스인 리액트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앵귤러도 구글에서 업데이트 해주고 있고 블레이저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업데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등등등 굉장히 많은 큰 회사들이 리액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역시 리액트는 개발자들이 많이 몰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발자 시장, 개발자를 뽑는
영역에서도 리액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리액트 개발자를 굉장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니까 한 페이지짜리 역사 한번 잠깐 볼게요. 1995년에 자바스크립트가 소개가 되었네요.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고요. 그런 다음에 2002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AJAX의 기반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jQuery 2006년도 굉장히 인기 끌었습니다. 2006년도에 나오고 2006년도에 jQuery가 나오자마자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크롬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Node.js가 2009년도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에서 Knockout.js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2010년도에 Knockout.js를 만든 개발자가 React, Angular, 그 다음에 Blazor라는 이름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만들었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AngularJS가 2010년도에 구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가 드디어 2013년도에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 같은 해 타입스크립트가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AngularJS가 아니라 Angular,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는 AngularJS하고 Angular하고 ECMAScript 6가 2016년도에 발표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앵귤러는 4.0, 그 다음에 8.0,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리액트는 현재 16 버전까지 쭉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리액트는 2011년도에 페이스북에서 개발하고 인스타그램에서 2012년도에 사용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 오픈소스이면서 계속하고 리액트 네이티브, 리액트를 사용해서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는 리액트 네이티브가 2015년도에 출시가 되었고요. 2016년도에 리액트 15 버전, 그리고 현재 강의하고 있는 2020년도에는 리액트 16 버전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액트가 인기 있는 이유는요, 컴포넌트 기반이고요. UI를 만드는 모든 구성 요소, 하나의 전체 페이지도 하나의 컴포넌트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페이지, 각각의 부분 기능들이 다 리액트의 컴포넌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독립된 UI 구성 요소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리액트의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물론 앵귤러도 그렇고 블레이저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모든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는 다 컴포넌트 기반입니다. 그리고 버추얼 돔을 사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전체 페이지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부분 페이지, 바뀌는 부분만 버추얼 돔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관리하는 게 이게 무시를 못해요. 페이스북에서 전문 개발팀이 오픈소스이지만, 오픈소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업데이트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문적인 개발팀이, 페이스북에서 개발팀이 리액트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묶어서 자바스크립트 안에 HTML을 사용할 수 있게 JSX 문법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HTML 요소와 자바스크립트를 한데 묶어서 하나의 UI를 표현해낼 때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개념인 JSX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강의 환경은요, 개발 환경 및 서비스 환경 구축인데요. 현재 제 강의 환경은 윈도우즈 10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다 무료 버전, 노드와 npm,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사용해서 개발 환경 구축을 할 거고요. 이거를 실제 올려서 서비스 해주는 것은 애저 웹앱에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고, 소스는 GitHub에, 그 다음에 애저 데브옵스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인메모리를 사용할 거니까 로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데, 실제 원격은
애저 웹앱의 데모 보여드리는 거는 인메모리로 사용해서 어쨌든 로컬에서 개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로컬에서 개발한 것을 데브옵스를 거쳐서 우리가 소스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웹앱에 몇 분 뒤에 자동으로 게시가 돼서 자동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가 되는 환경까지도, 그러한 내용까지도 이번 과정에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여러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 기능으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번 강의에서는 리액트 프로그래밍 입문 과정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확장 기능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타이핑 레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액트 같은 경우는 create react 앱을 사용해서 또는 .NET New React 이 두 가지 명령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리액트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pm start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리액트 프로젝트를 실행시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강의 사이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애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리액트 메모.azure 웹사이트.net처럼 땅 쳤을 때 우리가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데모용으로 한번 띄우는 것까지 한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리액트를 우리가 여러분들의 웹 개발 능력으로 키워드리기 위해서 리액트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살펴보고요. 데모용 예제 같은 경우는 간단한 웹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웹앱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리액트 강의는요,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이름의 개발자 사이트, 개발자 커뮤니티는 1년에 한 번씩 서베이를 합니다. 그 중에서 2020년도 최근에 서베이한 거 보면 most loved, 즉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웹 프레임워크가 뭐냐 했을 때 여기 보면 1위가 ASP.NET Core고요. 2위가 리액트입니다. 즉 이번 강의는 이 두 가지를 씁니다. 물론 리액트 JS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리액트 JS 과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뒷부분에 백엔드 파트는 다른 여러가지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엔드 파트로는 제 강의에서는 ASP.NET Core를 백엔드 파트로 사용하고 그런 다음에 프론트엔드 부분을 리액트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리액트 JS에 대한 사용법과 백엔드로 ASP.NET Core를 사용해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면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둘 다 준비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풀스택으로 리액트 기반으로 풀스택 웹 개발을 해줄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 기초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액트 JS 과정은 리액트 JS 기반의 백엔드로 ASP.NET Core를 쓴다. 즉 가장 최근에 스택 오버플로어 사이트에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좋아하는 웹 프레임워크의 넘버 1, 2를 가지고 리액트 기반의 풀스택 웹 개발을 한번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